안녕하세요. 24년 11월 2일. 이번 영상은 10월 마지막 주 전체 수급하고 칠끌, 그 다음에 종목들 전망치 변화, 3분기 실적을 보면서 다음 분기도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전체 10월 달에 외국인이 한 4조 팔았어요. 4.2조 팔았는데 삼전을 뭐 4.4조, 하이닉스는 6,500억 뭐 요래 들어왔고, 9월 달에는 뭐 8조 팔았죠, 삼전을. 그래서 총 9월 달부터 한 12조 정도는 팔았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다가 또 다시 또 매도를 하네요. 아직 10월 달에 계속 개인이 사고, 이제 외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원래 좀 보수적이어서 확실하게 방향은 잘 없어요, 보면. 특히나 이제 금투가 이제 자금을 많이 굴리는데, 얘는 거의 뭐 차익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방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금투 빼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기타 법인은 좀 계속 샀어요, 10월 달에. 그 다음에 연기금도 계속 좀 사고는 있어요. 투신도 약간 이제 금투랑 비슷해요. 그냥 조금 뭐 차익 거래를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사모도 거의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그랬나마 이제 10월 달에 외국인이 좀 샀다가 또 이제 말에 좀 들어왔어요. 10월 말에. 10월 말에 좀 들어오고, 기관들은 좀 다 팔고 있고, 9월 달 하이닉스 수급은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삼전은 10월 달도 계속 매도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안 좋은 거긴 한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관해 가지고 컨센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저번 달 11일 거의 뭐 한 달 정도 분석이 나왔어요. 이제 애널들이 본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것도 바탕으로 또 가이던스 바탕으로 이렇게 또 전망치를 내놨겠죠. 어제 나온 리포트가 한 10개 정도 돼요. 해서 이제 나온 이제 평균값이 이제 요건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24, 25, 26년을 11조가 하향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뭐 전망은 전망인 거고 뭐 언제든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당연히. 주식하는데 뭐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이제 그런 이제 예상치가 나왔는데 그럼 또 반대 의견으로 또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전망치가 안 바뀌다가 바뀌면 그 이후에 또 여러 막 그 의견들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나오지 싶어요. 혹시 안 나오고 뭐 이 전망치에 동의하는 뭐 레포트가 나오면 더 하향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내려오긴 왔죠.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좀 이제 좀 더 상승을 하려면 전망치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뭐 또 저 전망치가 그 전망치를 보고 뭐 돈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일단 좀 지켜보면은 뭐 그 돈이 전망이 저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모르죠. 결코 뭐 그런 전망치가 하향이 돼도 뭐 분기에 연에 36조씩 벌잖아요. 그죠? 45조도 벌고 48조도 벌 예상이고 그죠? 적게 버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로는 시총 대비해 가지고 뭐 한 150배 정도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양호하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하긴 하지만 여하튼 시장 전망이 조금 하향이 됐다. 그리고 뭐 LG엔솔 같은 경우도 뭐 하향 많아요. 하향 많았는데도 주가는 뭐 수급발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좀 하향이 많이 됐어요. 뭐 10월 말부터 한 8천억씩, 9천억씩, 4천억씩. 그래도 이번 주는 보니까 뭐 2차전지를 담긴 담았더라고요. 삼스디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전망치는 내려가고는 있어요. 전망치는 많이 내려가도 뭐 수급발로 뭐 올라가고 뭐 계속 사긴 사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일까지 나왔었거든요. 상향이 됐긴 됐어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10월 26일 날에 또 상향이 좀 크게 됐고 오늘 보니까 또 상향이 됐어요. 어제 보니까 1.5조 정도 전체 영업이익.
많이 됐어요, 상향이. 그리고 현대미포도 뭐 또 상향이 되긴 했어요. 뭐 주가는 어제 좀 떨어졌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도 계속 상향이긴 해요. 9월 달부터. 한혜로 같은 경우도 뭐 10월 19일 이후에 없다가 어제 보니까 이제 4천억 정도 또 상향이 됐어요. 한혜로도. 그리고 요거는 알테오젤인데, 알테오젤은 정말 큰 셈이 잘 안 나오는데 한 2달 만에 나왔는데 조금 하향이 뜨긴 떴어요. 뭐 총 영업이익 해가지고 642억. 그리고 저번에 한번 느꼈었는데 바이오는 뭐 컨센 전망치보다 그 기대감으로 더 올라가는 게 크긴 크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하향이 좀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전망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뭐 상황마다 달라가지고 무슨 이벤트가 또 생기면 또 애널들이 전망을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10월 달 실적 발표한 거고 빨간색이 영업이익이 좀 예상치를 상회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조금 하회했고 뭐 녹색은 뭐 당기순이익이 상회거나 하회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파란색이 좀 많아요. 예상치를 못한 게 많거든요. 금요일 날에는 11월 1일 금요일 날에는 좀 거의 한 80%는 파란색이죠. 많이 좀 안 좋네요. 아마 이제 원래 이제 실적 대형주 먼저 하고 이제 중형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암만 깨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보다는 이렇게 조금 중소형주가 금리 압박이 좀 심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익이 좀 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주나 뭐 보험증권 이런 쪽은 돈놀이 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익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전망이 금융 쪽 이런 쪽은 또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보면 또 그 전망이 좀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짜 좀 안 좋은 게 철강하고 화학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화학 같은 경우에 좀 밑에서 꿈틀대긴 해요. 한 저번 달부터 한 번씩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번에 한 2번째 들어온 것 같은데 미 대선이 끝나고 중국이 부양 정책을 누가 되든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뭔가를 방향을 정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거 나라의 경기 부양을 정책을 펼치겠죠. 그렇게 되면 철강화학은 또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는 내려가고 실적이 안 나왔지만 그 기대로 조금 들어오는 걸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이제 기관인들이 기술주를 좀 많이 팔았죠. 팔고 이제 밑에 거 있는 거를 밑에 이제 주가 부담이 없는 좀 바닥인 것 같은 그런 쪽에를 좀 담긴 하잖아요. 지금 하반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래서 2차전지 담는 걸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네요. 정확하게 뭘 보고 담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돈들 마음이죠. 원래 큰 돈덩어리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 세상 이치가 또 제가 또 철학 이런 쪽이잖아요. 세상 이치가 질량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빨아들이거든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돈 움직이면 작은 돈도 다 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또 돈을 또 중요시 보긴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스피 주간으로 이제 순매수 쌍끌인데 코스피에서 LG엔솔, 두산 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대한항공,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뭐 요래 나왔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좀 보는 이유가 LG엔솔 왜 담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긴가민가 해요.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혹은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나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갚는 거? 요거는 뭐 모르죠. 이유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를 왜 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두산 에너빌리티 왠지 이거는 실적보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합병 뭐 하여튼 뭐 지금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SKENS 뭐 합병 뭐 이런 지배구조. 근데 항공우주는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전망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도 밑에서 올라오는 건데 실적이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또 다른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얘도 실적하고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실적과 전망치가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마도 마찬가지고, 현마린솔루션.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시면 내가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 이유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죠. 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트레이더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거니까 베팅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 개인이 금투나 외인 그렇게 뭐 아니면 도로 돈 넣는 거는 걔네들은 손실 방어를 무조건 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손실 방어가 안 돼요.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분명히 다른 데서 다른 상품, 다른 파생으로 이렇게 커버를 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웬만하면은 저는 실적, 그러니까 저도 실적으로 보고 이 종목을 실적으로 담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종목을 선택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딱 야들이 사는 이유를 유추해 보면은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혹시나 이런 거 쌍끌 보면서 뭐 어떻게 좀 뭘 봐야 되는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시장이 중요하긴 해요. 시장을 또 조금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외인이 지금 보시면은 비차익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비차익으로 나가고, 보통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차익 거래가 요즘에는 없거든요. 좀 거의 없어요. 거의 좀 자주 안 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율 때문에, 환차손익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시장이 불안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으면은 이 차익 거래는 선물이라 보니까, 선물 거래 그런 쪽이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비차익으로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데이터를 맨날 보면서 느낀 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적고 이러면 얘네들도 차익을 같이 할 텐데 요즘은 그냥 비차익으로 진짜 나가고 뭐 좀 들어오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뭐 환율 때문일 수도 있고 계속 요즘에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이러니까 정확한 그건 아닌데, 시장도 이런 것도 좀 보고 뭐 다른 매크로 지표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시장 상황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는 막 깊게, 뭐 내가 이코노미스트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깊게까지는 안 와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깊게까지는, 기업도 그렇게 깊게까지는 좀 잘 안 보기도 합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숫자나 돈만 보면 되니까 얼마 버는지. 그리고 뭐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 뭐 에코 이거 2차전지 그다음 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전망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호실적도 나왔고 일단 수박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분할 철회도 했고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위메이드하고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하고 약간 묶여 있잖아요. 이게 테마가.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테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걸러내고, 피월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얘는 또 실적 기대감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HBM 관련해 가지고 뭐 하여튼 간에 이제 종목을 보고 이제 각자 얘네들이 왜 샀을까 요거를 보시면 돼요.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섹터가 좀 두드러지게 보일 거예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순환시켜서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 바스켓으로 막 올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저는 뭐 주로 이제 7주체가 산 거 보거든요. 기간 안에도 뭐 여러 주체가 있거든요. 또 그 기간 안에 여러 주체 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 또 크게 그리고 연기금, 사모, 보험, 투신, 금투, 외인, 은행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래서 한 7주체 조금 돈 좀 굴리는 애들 보면 뭐 명신산업이 들어왔고 16억,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시총이 한 7천억 되던데 7천억에 주간으로 16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은 320여, 요것도 들어왔네요. 저 같은 경우는 7끌 종목을 조금 분석을 좀 하긴 하거든요. 명신이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하스태픽 공법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쪽이더라고요. 사업 보고서 보니까. 뭐 연간으로 26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성장은, 큰 성장은 아니지만 이제 성장은 한다. 이미 이제 한 4년 전에 고모주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돈은 버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은 한 10%대, 쏘쏘한 편이죠. 그냥 보통 제조업 정도. 근데 자동차 부품주 치고 조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주간으로 수급을 보시면 웬이 4억이네요. 연속적으로 사는 거는 기관 연기금이네요. 금투도 있고, 보험도 이틀 7,900만원, 투신도 2,500만원, 사모도 1,6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예, 금투 말고 이제 투신보험 뭐 사모가 좀 더 들어오면 좋은데, 예, 그렇게 제가 보기엔 큰 금액은 아닌데, 요게 테슬라가 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 내년에 뭐 차량 뭐 한 30%더 판다? 뭐 그런 가이던스 뭐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올라간 걸 수도 있겠죠. 이번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8월 2분기가 8월 13일 나왔으니까 아마 11월 한 요즘에 하겠네요. 11, 12, 13. 예, 요쯤에 할 것 같네요. 실적 발표를. 예, 보통 여기가 지금 9월 5일 날부터 이렇게 연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기간. 일단 보통 보면 연기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이 지금 11월 2일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수급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은 이 돈들은 한 다음 실적보다 한 2달 정도는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미리 좀 움직이긴 해야 돼요. 얘네들은 돈이 크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사고 길게 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빠르면 3달 정도는 그 다음 분기보다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제가 맨날 이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금 실적 보고 뭐 분기나 월 단위나 이런 거 수급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도 보시면 조금 이게 여때가 9월 달에 들어온 수급이 지금 실적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명진산업이라는 기업을 이 전망치를 따라다니지 않아서 이게 하향이 돼서 이런지요, 상향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일단 자체는 얘네들이 지금 순매수량은 계속 가지고 있다. 이번 실적까지는 보지 않을까 하네요. 뭐 한 2, 3일 전에가 또 중요하거든요. 실적 발표 2, 3일 전에. 그럼 걔네들이 2, 3일 전에는 분명히 주가가 돈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좀 중요하긴 하죠. 아는 쪽은 매도가 나올 테고 모르는 쪽은 뭐 안 팔든지 사든지 하겠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긴 한데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눈치채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업은 탄탄하네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왜 이거를 봐야 되냐? 이건 또 효성이잖아요. 효성 같은 경우도 9월 초쯤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9월 초부터. 그러면 이제 분기 3분기 끝나기 한 달 전 초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예, 보통. 우리는 모르죠. 내부자들이나 내부자를 알고 있는 기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11월 지금 초잖아요. 4분기 이제 실적이 1월 말 2월 초 그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럼 한 2달 전이니까 지금 시기도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상교를 먼저 선점을 해놔야, 그래야 실적이 나와도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특징이 공시 보고 들어가요. 그럼 진짜 불리한 싸움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무조건 지고 들어갑니다. 밑에서 산 뭐 개인이나 기관애인들한테 무조건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승률이 낮아요. 관계가 붙어가지고 막 개인들끼리 막 불 붙어가지고 올리면 모를까. 그거는 조금 승률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했어요. 주식을 뭣도 모를 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시 매매나 뉴스 매매 이런 건 안 하죠. 항상 미리 먼저 들어간다. 그걸로 이제 하죠. 뭐 수급을 보고 눈치를 빨리 채냐 못 채냐 차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 같은 개인은 진짜 회사 내부 사정을 진짜 몰라요. 아무리 뭐, 내가 그 내부자, 대주주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부자랑 뭐, 친인척도 아니고, 예. 시장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보고는,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무조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좀 많이 나왔어요. 7주체가 산 게. 칠글이 좀 많았거든요. 구간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영상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 전기료 인상 얘기는 많았었어요. 예, 근데 전기 올리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걸 뭐 저는 또 뉴스를 좀 잘 안 보다 보니까 뭐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막 최근 또 수급이 요쯤에서 22일인가 23일인가 컨센 상향도 되면서 칠글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겠죠. 어제 또 컨센이 상향이 또 크게 됐어요. 그러고 지금 요번 주는 거의 이제 다 담았죠. 투신하고 보험 쪽 빼고. 금투는 솔직히 수급이지만 조금 애매한 수급이긴 해요. 뭐 진짜 뭐 내일 사고, 내일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쭉 사는 스타일은 종목은 몇 개 없긴 없어요. 외인도 57억.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건 연기금 3호 보험 투신 요래 보거든요. 기타 법인도 보긴 보는데 얘네들은 막 크게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보긴 봐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 저 같은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거시기 하긴 하죠. 왜냐? 단기적으로 그때 봤을 때 한 15%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 그러면 이제 좀 내려오는 동시에 수급이 어느 정도 주로 올리는 게 기관 외인이잖아요. 근데 한쪽만 빠지면은 다른 기관이 받아서 올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둘 다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어느 한쪽이 받아줘요. 기관이나 외인이나. 근데 개인이 다 받아버리면 그건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때 말했었듯이 어디더라? 옛날에 주봉으로 그때 이때가 이주가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주를 기관 외인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라인은 무조건 갈 가망성이 크다. 그래서 눌러서 가든 뭐 바로 가든 결국에 눌러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매매법은 이런 걸 좀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려오면 대신 이제 수급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컨센 변화가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이제 싶으면 이제 타점을 잡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주말인데 저도 좀 볼 겸, 예, 지금 요게 뭐 ETF 산업별인데 뭐 전체는 아니지만 대충 좀 보니까 방사라고 게임이 좀 추세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네요. 나머지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고려아연 때문에 철강 약간 좀 오른 것 같고, 다음 주의 추세를 좀 보면 좀 살아있는 추세가 아마 내년 올해 4분기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그죠? 네, 요것도 그냥 저는 참고 사항이거든요. 그냥 ETF 모아놔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체를. 그렇네요. 근데 아시죠? 요거보다 좀 더 큰 전체 시장을 봐야 되겠죠. 특히 또 채권 시장도 봐야 될 기고. 채권 금리가 요즘 좀 많이 올랐잖아요. 돈이 또 미국으로 또 간단 말이죠. 이래 되면. 근데 미국도 계속 저 금리를 유지는 못할 거니까 어차피 저거 경기 망가뜨릴 만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몰려있던 돈들은 좀 더 고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 큰 돈들은 돌잖아요. 글로벌에서 결국에는 조금 중국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러면은 중국이 살면 우리나라도 같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네요. 실질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돈은 지금 계속 많아요. 줄지가 않고 있어요. 돈은 많아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미국에 좀 물려 있을 뿐이지 분명히 다시 빠져서 어디론가
그 돈들은 고수익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은 큰 돈들이 움직이면 그 작은 돈들도 같이 어울려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도 결국엔 흥하게 될 거라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정은 반드시 이긴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비록 200주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무조건 위로 간다. 무조건 위로 간다. 12월. 긍정은 반드시 이긴답니다. 생각대로 되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